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빠바. 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도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특히 우리 TK에 미치는 영향, 특히 좋은 쪽 영향보다 이 분열을 가져와서 거의 박근혜라는 단어 자체를 서로 뭐 단어 그 말이 나오면 벌써 네 편 내 편으로 싸움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금기어가 되다시피 했는데 우선 이 탄핵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네. 결국은 이게 지금 저도 이게 그 지난번에 박근혜라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 또 금기어고 네. 탄핵이라는 단어는 더더욱 금기입니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숨기고 가서는 안 됩니다. 네.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고 이 딜레마를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이야기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총선의 키워드도 결국 탄핵 아닌가요? 그렇죠. 4.15 총선의 키워드도? 결국 지금 내년 4.15 총선에 어떤 구도로 짜여질 겁니까? 네. 아마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탄핵 심판을 여전히 거론할 겁니다. 그 작년에 지방선거에서는 재미를 봤거든요. 압도적인 뭐 표차로 한국당을 눌렀는데 어차피 내년 선거도 탄핵 대 정권 심판론 이 두 가지 구도로 저는 짜여질 거라 봅니다. 예. 네. 네.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이제 쉽게 말해서 보수라든지 박근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사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책임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또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가 갈 만한 행동을 했냐,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20대 국회,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20대 국회 당사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2016년도, 14년도 총선 이후에 이분들이 2016년도에 이제 그 배지를 달았지 않습니까? 사태의 발단이 이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공천 때문에 김무성의 비박과 친박의 싸움이 일어났던 거고. 옥새 들고 나라사.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잘 보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든 못되든 탄핵이 된 국면이 그 민주당과 무소속을 다 합쳐도 172표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탄핵의 정족수가 200석이니까 200표니까 이게 28표가 모자라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표를 주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성립도 안 되는 거예요. 62명이 찬성을 했죠. 예. 네. 근데 문제는요.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서도요. 자유한국당은 그 지금 20대 국회의원들은 넘넘하게 대법원에 용인을 남겨둔 시점에서도 전당대회에 소집해서 대통령 후보 선출하고 이작당을 벌여요. 저는 뭐 좀 더 좀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앞으로 있을 총선의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선거 프레임으로 작용했을 때 그 프레임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봐야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탄핵이라는 단어는 우리라는 게 누굴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 예, 네. 대구 경북에 이 프레임은 우리에게 불리한 요소입니다. 결국은 내부 혁신이라든가 뭐 보수 혁신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건 우리가 오히려 불리한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벗어나서 새로운 대안을 그러니까 벗어나려면 당사자가 예. 책임을 지고 정치에서 책임을 지고 이번에 불출마 선언하고 나는 그 책임을 지고 이번에 출마하지 않는다 하면은 프레임이 없어져요. 책임을 아무도 안 지고 문제는 서로 네가 가라 와야 하잖아 지금. 전부 배신자다.
유승민만 배신자냐? 아니죠. 지금 황교안도 지금 일부 지금 그 우리 공화당 세력에서는 황교안도 배신자라고 얘기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황교안 네가 뭐 했노? 이런 식으로 지금 황교안 책임론도 제기해요. 그러니까 친박 다 그런 그래서 부분들에서 지금- 보면은 이거는 프레임이 걸리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선을 특히 대구 경북 이 우리 유권자들은 야 이거 진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박근혜가 등장한 것이 IMF 이후에 등장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 지역 사회라든가 우리 사회 경제 모든 문제의 이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안고 있는 이제 하나의 프레임인데 이 부분을 벗어나서 새로운 전선, 새로운 지역 차원에서 중심이 되어서 보수를 혁신하고 지역 경제 또 안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바꿔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걸리면 우리는 그래서- 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공화당이라든가 일부 지금 아주 그 극우 세력들은 탄핵 프레임을 탄핵 심판에 대한 프레임을 지금 배신자 프레임으로 지역에서는 바꿔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분을 전부 입장 표명하기를 꺼려요. 건기가 돼버렸어요. 어느 때부터. 실제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한다면 박은 탄핵돼야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뭐 그리고 잘못했습니까? 저는 막 국가적인 걸 떠나서 저는 신공항 문제 하나만 이야기했습니다. 지역 문제. 박근혜가 압도적인 80%를 넘는 지지율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위해서 신공항을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박은 탄핵 때도 마땅하다. 다른 건 그러니까- 타치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때 그 밀양으로 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죠.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꼼수를 부렸죠. 예. 그래놓고 지금 다시 대공항 그 이전 뭐 통합 이전이라는 이런 꼼수를 또 던져가지고 네. 대구 경북에 부담만 지금 안겨주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저는 박근혜 탄핵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과거에 자잘못은 다 있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나서 특이하게도 지난 8월 14일 날 광복절 기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광복절 담화를 발표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8월 15일 광복절 특별 담화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골자 내용은 이겁니다. 우파 통합과 그다음에 당 혁신을 발표를 했어요. 8월 15일 한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뭔가 당이 좀 달라질 거고, 자 우파 통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국민들은 다 기대를 합니다. 이제 보수가 다 연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박근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배신자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더 균열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은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개판을 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뭔가 정권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문재인 정부도 이거 엉망진창이지만은 자유한국당 택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배신자 프레임을 박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을 못 벗어나면 내년에 무조건 선거 참패입니다. 그렇죠. 그 배신자 프레임을 아직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가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걸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아군끼리 싸우고 있어 지금. 그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아웃끼리 통질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배신자 프레임을 누가 누구한테 거는 겁니까? 국회의원 저것끼리 하죠. 아니, 우리 공화당이 예. 그 자유한국당에도 걸고 저 네. 유승민 쪽에도 걸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보수 통합을 해박 놓고 있죠. 근데 그 배신자는 그 친박들 다 배신자 아니에요? 아니 그 주군이 저렇게 영화의 몸이 됐는데 배신자 맞죠? 예. 네. 예. 그렇죠. 옷 벗고 나가야지. 거의 전부 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배신자 프레임을 거는 사람, 걸리는 사람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네. 전부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는 세력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아무 생각 없어요. 오로지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만 생각하는 거고 제가 전해들은 말로는 그래요. 네. 이게 친박이 뭐고 간에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용인하는 그 위급한 위중한 상황에 전부 다 모여서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대통령 후보 누구 뽑을 거냐고 전부 다 거기에 줄 서고 홍준표 대선 후보한테 줄 서고 그 작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주구는 그 영어의 몸이 돼가 있는데 저는 뭐 이런 오늘 뭐 계속 지금 이제 이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엮여가는 거죠. 엮여가다 보면은
과연 해결책 있습니까? 나는 뭐 지난 방송에서 내가 맞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안을 이 탄핵이 통합되는 어떤 하나의 그 계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가 중심을 새로 잡고 네. 우리 입장, 지역의 입장에서 새로운 전망을 내놓는 게 중요하지 네. 이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 이런 네. 생각이 대구 경북 그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참 중심을 잡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뭐 찬성을 별로 안 합니다만은 한국 보수 못 살립니다. 아니 그런데 자 봅시다. 네. 아니 저 이제 제 고민이에요. 네. 나는 이번 정권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심판해야 돼. 네. 그래서 이번 정권 여당 뽑기 싫어. 네. 그럼 보수를 뽑아야 돼. 예? 뽑고 싶은 놈이 없어. 없어. 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뭐 나보러 아니 중심 잡으라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보세요. 이 책임져야 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당 떠나서요. 20대 탄핵하고 관련된 지금 20대 국회의원들이 다시 출마한다면 난 무조건 안 찍습니다. 그게 아마 서울의 정서도 그럴 겁니다. 내가 이틀 전에 우리 송년 모임을 갔어요. 송년 모임에 갔는데 자유한국당 모 예비 후보 등록자가 와서 명함을 주고 인사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가지더라고요. 뭐냐면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탄핵의 당사자가 다시 출마해서 나는 뭐 관련 없다, 나는 뭐 찬성에 그 탄핵에 반대했다 이런 모습 그 듣기 싫어해요. 예, 저도 그 부분에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전국적인 선거는 지금 그 정권 심판론과 탄핵 심판으로 프레임을 양쪽에서 서로 이제 주장하겠지만은 적어도 대구 경북 선거에서는 이미 기울어졌어요. 정권 심판론은 끝났어요. 정권 심판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대구 경북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결국은 내부적으로는 자유한국당과 그 에타 세력 보수 세력들끼리 어떻게 좀 박근혜 탄핵의 어떤 부분을 정리할 거냐는 문제만 남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탄핵에 관련된 친박, 진박, 그리고 박근혜 정권 뭐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처 장관, 국회의원들은 싹 다 물갈이 돼야 되죠. 판갈이, 아니 불판을 갈아야 돼요. 판갈이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 동의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네. 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 공천권은 네. 뭐 옛날에는 그 제왕이 박근혜였다면 지금 은 황교안 아닙니까? 보수에서는. 근데 사실 그 황교안도 네. 황교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친황이 요새 친박이에요. 그 과거 친박들이야. 아, 제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뭐 그 나물에 그 밥 지금 하여튼 그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공천 내려온 사람 나 도저히 나 저 사람 뽑을 수가 없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저분한테 물어보세요. 네, 어떻게 할까요? 방법론을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제 힘을 합쳐야 된다는 네. 생각입니다. 그 우리라는 것은 당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은 위에 아까 말씀하신 보수 판갈이 없이는 보수가 새롭게 태어날 수도 없고 네. 탄핵이라는 화두 가지고는 절대 뭉칠 수 없으니까 네. 그 부분을 정확히 보고 우리가 그런 정치적 의사를 뭐 이런 방송이든 어쨌든 정치적 의사를 계속 내보내고 네. 힘을 합쳐야 저번도 지금 된다는 자꾸 것이죠. 발뺌하고 네. 있는데 탄핵은 나는 맞다 생각해요. 탄핵 전부 다 박근혜 탄핵되는 게 맞다 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개인 생각이고요. 개인 생각이고. 네, 네. 그 박근혜 탄핵을 인정 안 하면 절대 그안 돼요. 이게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반대 시위가 제일 먼저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나서 탄핵 반대 시위를 했는데 그게 국회의원들이 지금 자기들 선거법 하듯이 말이야 모여서 머리띠 메고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습니까? 그때 박근혜 탄핵 반대 그 데모는 시위는 누가 했냐면 박사모, 대한민국 엄마부대,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이런 자연 발생적인 그냥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어요. 그때 국회의원들은 숨기 바빴고 전부 다 어디 있는지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이제 내가 그래도 친박이라고 나오는 사람 뭐 나는 이래서 뭐 이랬다는 사람 뭐 줄줄줄 나오고 있어 지금. 근데 문제는 그 황 대표가 그 친박을 계속 에워싸고 있는 데서 발단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좀 의지는 그
중앙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아마 맞습니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8월 14일 날 광복절 담화에서 보수 연합을 이뤄내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담화를 발표를 했으면은 그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당내에서 어떤 손가락질 나오고 비난을 하고 내가 어려움이 겪게 되더라도 그 국민한테 했던 담화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거는 어떤 반발이 오더라도 그걸 해내야 되는데, 아니 뭐 담화를 뭐 장난으로 발표합니까? 아니 지금 그 황 대표가 그걸 못하니까 네. 지금 친박한테 딱 포위돼가지고. 그러면은 모든 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는 대권도 날아가고 당내 지지 기반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요. 그걸 그래서 왜 그 몰라요? 이재호,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국민통합연대하고 이상한 것도 하나 만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답답해요. 거의 그것도 또 답답해요. 이게. 지금 도로 친박당이라 그러잖아요. 네. 예? 네. 도로 친박상. 뭐 요번에 그 저 뭐야 저 정책위 의장이 그 김재원 의원이 박근혜 오른팔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뭐예요? 황교안 국민들의 오른팔. 눈에는 황교안 그렇게 오른팔. 보이는 거예요. 아 도로 친박당이구나. 어찌됐든 이 박근혜를 해결해야 넘어서는 해결해야 되죠. 네, 넘어서서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 보수의 절멸, 이제 보수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것을 면할 수 근데 있을 거라고 혹자는 또 생각이 그렇게 얘기해요. 드는데. 한번 네. 대통령 망해야 그렇죠, 다시 일어설 수 그렇죠. 있다. 아니, 완전히 한 망해야 된다. 아니 더 이상 어떻게 망해? 아니 다음 선거에 폭망해가지고 다음 참 선거에 죽어봐야 완전히 이제 폭망해. 죽어봐야 차기 대선을 오히려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나라가 살아야죠. 나라가. 예. 네, 정말 좀 답답합니다만은 더 이상 저희가 여기서 하여튼 어찌 됐든 지혜를 모아서 우리 대구 경북 시민들 무조건 대고 그냥 막 찍지 말고 한번 지혜를 함께 모아봅시다. 우리 방송하면서 계속 연구를 해보자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낄끼 빠빠.